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할 특별히 불고기조 김지율, 매현아, 정혜인, 황희선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제 선정 이유 및 개념 설명, 미국 판례, 한국 판례, 그리고 유사점과 차이점 및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 이름이 뚝배기 불고기인 이유는 저희 4명이 공통적으로 뚝배기 불고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 및 주요 개념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법적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최근 데이트 폭력의 입건 증가와 마약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2018년 버니썬 사건 이후 GHB라는 마약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나가지만 약물에 의한 성범죄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성폭력 특성상 대부분의 약물이 신체에서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약물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트 강간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상해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비동의적인 성관계가 발생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수는 2022년 13,000명, 그리고 2023년 14,000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 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관계 의사소통 또는 대화 모델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의사소통과 공유가 성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데이트 강간 사례를 분석하며 발견한 딜레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적이고 로맨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이 원하는 성적 만남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인식, 반대로 성적이며 로맨틱한 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성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저희가 고른 미국 판례는 2003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로라라는 여성이 남자친구 존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사건입니다. 관계 도중 그녀는 마음이 바뀌어 이제 집에 가겠다고 말했는데 그만두라는 구체적인 거부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남자친구는 행위를 계속하다가 그녀가 4번째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일단 원고의 고소 내용으로는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행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를 데이트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의 변론은 원고가 집에 가겠다라는 첫 발언이 있은 후 5분, 그리고 4번째 말을 들은 후 1분여 만에 그녀를 놓아주었다는 사실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자의 생리적인 특성상 곧바로 행위를 멈출 수 없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원고의 거부 의사를 들은 후에도 피고가 계속해서 양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강간의 범죄 구성 요소로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백한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시작했지만 상대가 마음을 바꿔 거부 의사를 표하면 즉시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피고는 강간죄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거부 의사 표현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성적 동의는 반드시 명확하고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성행위 중에 동의가 철회되거나 변화된 경우 즉시 관계를 중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 로라는 집에 가겠다는 표현이 성관계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라가 4번째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한 후에야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중단했다는 사실은 성행위 중 동의 철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로라가 분명하게 성관계를 중단하자고 하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남자친구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한 경우 이는 강제적인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한국 판례는 2022년 2월 12일 대전지방협원, 그 중에서도 형법에 해당되는 한국 판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전 남자친구의
전남자 친구인 피고의 신체 접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원고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강간하였기 때문에 데이트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피고의 변론을 살펴보자면 피고는 원고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만하자고 성관계에 대한 의사표시를 보였을 때 바로 중단하였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 결과를 살펴보자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의 만남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우월한 피고의 완력에 대하여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는 강간죄로 구속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을 살펴보자면 이는 데이트 폭력의 은폐성과 처벌 불원의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당 사건과 같은 폭력 습격의 발현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법적 해결보다는 정서적, 인격적 호소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폭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르는 위험 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가해자의 은폐된 폭력이 반복되면서 점차 그 폭력의 강도가 커져 마침내 강력 범죄에 이를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원고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그 처벌 불원의 동기는 피고의 진지한 반성이나 법익 침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의 재범 방지나 성행 개선을 위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이 마침내 사법의 판단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의 처벌 불원만으로 피고를 선처한다면 피고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경로 의존성에 따라 점차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많은 남자들은 여자가 데이트에 대해 동의한 것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과 같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변화를 이끌어낼 최선의 방법은 성관계 모델의 전환입니다. 계약상 의무라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엄격한 성관계 동의 모델에서 상호성이나 공유된 경험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 또는 대화 모델로의 전환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여자는 성관계를 지속하길 바라거나 멈추길 바라거나 자신의 바람을 전달할 기회를 언제나 얻게 되며 성관계에 구속되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결론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두 사례의 유사점은 첫 번째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여성이 집에 가겠다라는 거부 의사를, 한국 사례에서는 하지 마라 라는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표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했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열세 있는 여성이 피해자라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 사건 모두 피고와 피해자가 최근이나 그 이전에 우호적 관계를 가졌던 가까운 사이였으나 피고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지속한 점이 데이트 강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어 두 사건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미국 사례에서는 남녀가 합의된 성관계 도중 여성의 마음이 바뀌어 중간에 그만두기를 원하자 이를 무시하고 남성이 강제한 반면 한국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제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부 의사의 표현 방식입니다. 미국 사례는 집에 가겠다라는 표현이 다소 간접적이고 모호하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하지 마라 라고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론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멈출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양측이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한 성관계만이 정당함을 우리 모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트 강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데요.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합의로 성관계를 즐겼다는 합리적 믿음이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관점에서 합리성을 정의하는 법의 주안점을 변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상해가 없는 강간인 만큼 데이트 강간의 발생을 입증하는 것이 여성의 입장에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경험과 언어에 기초한 동의의 해석을 중시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